코스피가 또 급락해 10년 만에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합니다.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이 사상 초유의 국경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30일 유럽 30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구에서 기저질환이 없었던 17세 소년이 폐렴 증세를 보이며 숨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3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를 통한 전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 12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나 했던 이 대구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병원 내 집단 감염입니다. 병원 직원이 전파자로 의심되는데요. 방역에 앞장서야 할 병원 직원들이 증세가 있는데도 계속 환자를 돌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병원 정문 앞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습니다.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제 간호사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57명,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이 18명입니다. 확진자가 75명이 나오자 요양병원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는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환자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최소 열흘 10일 이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대구시는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30% 정도 진행한 지금까지 5곳에서 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내지는 소규모의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무더기로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17세 소년이 숨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학생이 6일 전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온 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건데요. 계속 음성 판정을 받아왔는데 사후 검체에서 일부 양성 판정이 나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남대병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배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번째 10대 사망자가 되는 건데요. 건강했던 소년이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영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17살 청소년인 이 환자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기저질환도 없었고 평소 학교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열과 두통, 기침 증세가 나타난 건 지난 11일인데요. 경북 경산중앙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발견돼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날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인공 심폐장치인 에크모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몸속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둔해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경산중앙병원에서 한 차례, 영남대병원 8차례 등 모두 9번의 코로나 검사가 진행됐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횟수로는 한 8번, 7번 했습니다. 다 음성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숨진 후 피와 소변, 입속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 검사했는데 이 중 하나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면서 미결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검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층을 위험군으로 진단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10대 확진자 숫자가 한 43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다 경증이고 위중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구에 이어 이번엔 수도권 감염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미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성남 분당재생병원의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정황도 포착되는데 이 병원장과 접촉해온 다른 의료진들은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분당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6일, 이모 병원장이 직접 환자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시에 호흡기 증상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부터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한두 시까지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요. 너무 과로를 많이 하신 거죠. 보건당국은 두통이 시작됐다는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양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료진들하고의 접촉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진 18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부터 병원 안에서 생활했는데요. 최고 결정권자까지 확진되자 병원은 외부인 통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병원 측과 병원장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확진자가 발생한 호흡기 병동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이 경기도에 제출한 호흡기 병동 출입 명단에는 병원장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는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분당재생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전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병원장 간담회에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복지부 차관은 간담회 내내 이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 식당.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이 병원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차관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병원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장이 건네는 악수에 응하기도 합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일부 병원장들도 마스크를 벗고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먹습니다. 가장 까다롭고 강력한 이 감염병을 같이 이겨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의 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담회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도권 병원장들과 복지부 관계자까지 20명 넘게 모여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분당재생병원의 이모 병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이틀이 지난 시점, 차관과 가장 멀리 떨어진 출입구 쪽에 앉았습니다. 이 병원장은 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마스크를 계속 쓰고 벗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김 차관은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는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회의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한데 김 차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들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병원장을 만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함께 회의를 한 은수미 성남시장인데요. 두통과 콧물 증상까지 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온 은혜의강 교회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성남이 유독 확진자가 많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두통과 콧물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당재생병원 이모 원장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 원장을 만났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취재진 앞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재생병원 별관 3층에서 병원장 이 병원장님 등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병원을 함께 찾은 성남시 간부 7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자가 격리됐습니다. 시장 6일날 갔다 오셨는데 그 후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오늘 아마 얘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남시에선 지금까지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고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은혜의강 교회도 성남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은 시장과 성남시 간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137개 종교시설에 이어 PC방과 노래방, 클럽 15,000여 개 업소에 대해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검역 단계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현장에서 바로 격리될 수 있는데요. 다만 입국할 때는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아파트 화단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차로 지금 공용 부분하고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추가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가족 3명은 유럽 여행을 한 뒤 프랑스에서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부부는 열이 나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후 늦게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2살 딸은 뒤늦게 수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양성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온 20대 남성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택이 있는 서울 마포구로 이동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검역소가 1차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 후 확진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65명. 이 중 절반인 32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2월 중순만 해도 중국과 아시아에서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2월 말부턴 유럽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럽 여행을 가셔서 한 개 국가만 다니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좀 특정하기는 어렵고 오늘 자정부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항 검역 단계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현장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격리 조치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지 엿새째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유럽 상황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3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과 독일도 10,000명대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관을 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연구차가 도착하자 마스크를 쓴 장의사들이 다가갑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Parenti si aspettano direttamente al cimitero dove faranno la benedizione col parroco e poi dopo ci sarà la sepoltura senza funerale. 공동묘지 주차장은 시신을 실은 연구차로 가득 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확산이 가장 빠른 북부, 그중 베르가모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 사망자가 385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급증에 관을 묻을 묘지까지 부족해지면서 일부 시신은 교회에 안치됐습니다. 화장장도 매일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È la velocità di diffusione dell'epidemia. Cioè noi nel giro di 2 settimane, oggi siamo a 3 settimane dall'inizio dell'epidemia. 이탈리아 전역이 봉쇄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홀로 숨을 거두는 격리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나눌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은 태블릿 기기 기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감염자가 많은 스페인에선 군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격리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마스크 사재기 일당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연결이 됐습니다. 한 달째 집 안에서만 생활 중이라는데 밖에 나가려면 출생지와 목적지를 적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라노 격리 상황을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로레토역. 시민들로 붐벼야 할 지하철 역사 안에 정막만 흐릅니다. 활기찼던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음식점과 카페는 모두 문을 닫았고 주택가에 있는 학교에도 휴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수업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예요.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뒤 출생지와 목적지 등이 적힌 증명서가 있어야 집 밖을 나설 수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유학 중인 양승채 씨는 한 달째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떤 복지를 어떻게 받을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항공편을 예약을 해도 취소가 되고 3주 전 어렵게 구한 마스크로 버티고 있습니다. 생수도 배달받고 있지만 한 번 주문에 6개로 제한됐습니다. 동네 마트는 동시 입장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야 돼요. 이탈리아 교민들이 자비로 귀국 전세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가이드로 베네치아에 거주 중인 이상호 씨 부부는 고심 끝에 남기로 했습니다. 6년째 살고 있는데 삶의 터전 자체가 여기다 보니까 저와 아내는 여기에 이제 남아있을 예정이고요. 텅 빈 주택가에서 비상 식량을 쌓아놓고 사태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이탈리아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 수요조사에서는 400명 정도가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유럽연합이 결국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은 30일 동안 유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독일 경찰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검문을 합니다. No, I'm not working here. I can go? No, you have to go back.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도 어제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며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To limit the spread of the virus globally, we agreed to reinforce our external borders by applying a coordinated temporary restriction of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 for a period of 30 days.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26개국 등 총 30개국에 외국인 입국이 한 달 동안 금지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나의 유럽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 확산된 후에 내려진 뒤늦은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은 수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방호, 의료 장비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영국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60세 의사는 권투선수 타이슨과 사회전을 뛴 기분이었다며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병상 확보를 위해 호텔을 병원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업계에 산소 흡기 제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유럽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많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독일 폭스바겐이 3주 동안 유럽 공장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벤츠,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있는 유럽.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이번 주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 있는 공장 가동을 최장 3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Wir schließen die Werke insbesondere aufgrund der deutlich fallenden natürlich Nachfrage und dann der logistischen Versorgungssituation und gehen davon aus, dass wir eben dann die nächsten Wochen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도 유럽 공장 가동을 대부분 중지했고
포드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조업 중단 및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열린 신형 엘란트라 출시회를 온라인 무관중 행사로 대체하며 어떻게든 판매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엄청나게 그 세계 수요 감소 전망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사태가 거의 금융위기보다도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경우 글로벌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은 어제부터 한국과 미국 등 15개 나라에 대해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메시지까지 발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의 책임을 쐐기 박았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입국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베이징의 관문. 上面积压的人太多，我们想20个或者10个一控制，但是不可能，所有旅客都是往下冲。 대부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유럽에서 귀국한 중국인들입니다. 해외보다 자국이 안전하다며 돌아오는 겁니다. 我们懂得了一旦出现大规模的公共安全危机，中国可能世界上最安全的国家之一。 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 15개 국가에 대한 자국민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고위험 국가라는 겁니다. 뒤늦게 전염병이 확산 중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은 발원지인 중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I have to call it where it came from. It did come from China, so I think it's a very accurate term.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호 국가 정상의 발언까지 빌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个别势力企图利用疫情污名化和孤立中国的做法不得人心。 중국 정부는 또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 중국 주재 미국 언론사 3곳의 기자들에게는 열흘 안에 기자증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외국에서 온 주재 기자들에게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없으면 사실상 취재 활동을 못합니다. 때문에 오늘 미국 언론사 3곳에 내려진 조치는 사실상 추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필리핀은 어제부터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을 봉쇄했습니다. 필리핀 안에 지금 우리 교민 5만 명이 있는데 출국이 쉽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마닐라 국제공항.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부 루손섬을 전격 봉쇄하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이 몰린 겁니다. Mostly I'm a little bit sad that we cannot continue our vacation. When you're traveling, these things happen sometimes. You have to deal with it.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인구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살고 있는 루손섬에는 우리 교민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봉쇄 조치와 관련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시설도 좋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검사 키트도 부족하고 한 도시에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도시 폐쇄를 의논한다고 해서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출국 통제를 일단 철회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민들이 귀국을 준비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계속 끊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은 편도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집계한 결과 1,200명 정도가 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페루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인 15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약 140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며 임시 항공편 투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칠레와 과테말라 등도 15일 이상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국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이 내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유학이나 취업 같은 장기 체류가 문제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내일부터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여행경보 2, 3, 4단계가 발령된
국가 모두가 대상인데 한국은 3단계인 여행 제고, 대구 경북은 4단계인 여행 금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대 9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간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유학이나 해외 근무,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은 미국의 학습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예외적으로 긴급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8만여 명이 매년 미국 정규 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가운데 학생 비자가 2만 5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 교환 방문 14,000여 건, 주재원 비자 4천여 건에 달합니다. 너무 인터뷰 사람들 잘 들어갔고 비자도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트에 인터뷰 날짜를 잡으려면 인터뷰 날짜가 막혀가지고 유학생들이 비자가 말려져서 하나 비자를 제발 받아야 되는데 유학생들이 문제죠. 유학생들이.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거나 미국 내 직계가족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긴급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예약 사이트는 10월 13일부터 인터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101개국으로 격리와 절차 강화까지 더한 입국 제한 국가는 모두 159개국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코로나19만큼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건 경제 위기입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각국 정부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부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120만 원씩 그냥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인데요. 전 세계가 그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밤을 환히 밝히던 브로드웨이엔 적막감이, 북적이던 도심 상점들은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There is a way that they can pour money into the unemployment systems to help supplement the income of those affected. I don't know. 미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충격파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We're going big. It's the way I want to go. I think we want to get it done and have a big infusion as opposed to going through little meetings every couple of days.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우리 돈 약 12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How much? There's some numbers out there. They may be a little bit bigger than what's in the press. 줄도산 위기인 항공사와 호텔 업계 등에 미국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1조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so, we're hoping to have a constructive dialogue about, how we protect the small businesses that make up the bulk of this industry and how we protect the people. 코로나19 위협을 경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태도를 바꾼 데는 미국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없다면 최대 2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수표가 2주 내로 전달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3주 내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총대를 맺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의 효과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117만 7천 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론 월 소득 387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 번만 받게 됩니다. 모두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또 경제도 멈췄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전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자체 예산을 마련해 서울 시민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겁니다. 박 시장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오늘 또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이 없는 근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급하면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본 사람한테 지원이 가야 되잖아요. 피해를 많이 봤을 경우는 차라리 몇십만 원을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건 정치권, 그중 여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일부 여권 소속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소극적이던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적극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겠죠.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일제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청와대도 도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담당자,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장에 따라 수혜 범위와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최대 5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 대신 지자체가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고 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코스피가 10년 만에 1,6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2,200선이었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1,100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 오후부터였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는 마감을 1시간 앞두고 급락했습니다. 개인이 9,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5% 가까이 떨어진 1,59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600선이 무너진 건 천안함 폭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2010년 이후 처음 우리 증시가 10년 전으로 후퇴한 겁니다. 코스닥도 5.75%나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미국 증시의 하락 예고였습니다. 우리 장 마감에 임박해 뉴욕 증시의 선행지표인 미국 선물 시장이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도 경기 하방이나 이런 혼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3년 4개월 만에 17,000선이 무너졌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전날보다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코로나19 공포는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생존 능력이 연구 대상입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3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죠. 플라스틱 표면에선 3일까지 생존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3시간 넘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바이러스는 1시간이 지나도 공기 중에 절반 정도가 남고 2시간이 지나면 25%, 3시간이 지나도 12.5%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한 접촉 감염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의 공조 시스템, 즉 환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에어로졸은 공기 속 작은 입자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작습니다. 또 연구팀은 코로나19가 물체 표면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 실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가장 긴 물체는 플라스틱으로 최장 3일간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이 스테인리스였고 구리는 4시간이면 사라졌습니다. 병원, 손잡이 등에 사용되는 구리는 최근 항균 필름으로 활용돼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되기도 합니다. 가파른 기육이니까 금방 사멸된다고 볼 수 있죠. 원래 항바이러스 제제예요. 산화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앞서 중국 국가위생관리위원회도 지난달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브루펜 같은 이브루펜계 해열진 통제 상비약으로 많이 갖고 계시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이브루펜계 해열진 통제를 투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처방 지침을 바꿀지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어떤 해열 진통제가 주로 판매되는지 약국에 물었습니다. 몸살이 왔는데 전날 술 드셨으면 이부프로펜 계열을 좀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생 거라고 하면 타이레놀을 낄 수가 없어요. 해열 진통제 종류는 크게 2가지.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계열과 브루펜 시럽, 브루펜 정, 이부펜 등 이부프로펜 계열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제를 먹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부프로펜 성분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코로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열은 그 항염작용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면역을 낮추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이부프로펜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처방 지침을 바꿀지 검토 중입니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증 때도 아스피린이나 염증 소염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코로나19 감염을 모른 채 이부프로펜 계열 의약품을 복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마스크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필터도 없는 불량 마스크를 KF94 정품 마스크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포장지 생산 업체까지 가담해 전국에 유통시킨 불량 마스크 120만 장이나 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포장 상태의 마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겉면에 KF94 식약처 인증 마크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포장지 속에 든 건 필터조차 없는 불량 마스크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구매하고 싶었던 거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KF94 마스크를 원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면과 같은 필터가 없는 그냥 마스크입니다. 불량 마스크 유통에는 제조사부터 판매책 등 여러 업자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는데 KF94 인증 마스크로 둔갑시키는 데는 포장지 생산업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짜 마스크를 담는 데 쓴 포장지입니다. KF94 인증 표시만 남겨놓고 정품 포장에 있어야 할 제조사 명과 주소 정보는 감췄습니다. 뒷면에 제조사 정보가 빼곡한 정품 포장지와 달리 불량 마스크 포장지 어디에도 제조사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포장지 디자인을 수차례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유통된 불량 마스크는 120만 장. 한 장에 2,300원씩 받고 27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일당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량 마스크 유통을 기획한 총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누군지 봤더니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더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 대학원생이 연구용 컴퓨터를 범죄용으로 빌려줬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 A씨가 친구에게서 연구실 컴퓨터를 쓰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 지난달 말. 마스크 대란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A 연구원의 친구는 외부에서 원격 접속 방식으로 연구실 컴퓨터를 조작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수천 장을 구입했습니다. 마스크 주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계속 반복했습니다. 연구용 고성능 컴퓨터가 마스크 사재기에 쓰인 겁니다. 연구원이 친구에게 원격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줘서 가능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어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구매한다고. 이 연구원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컴퓨터를 사재기에 쓸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SNS 대화방에서 20만 원씩 받고 팔아온 30대 남성 이모 씨도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장터에서 마스크 수천 장을 사들여 되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연구원과 이 씨 등을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진짜 선택 2020. 선거 28일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례정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오늘 이름을 정하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물론 그동안 논의를 함께했던 진보진영 단체들도 반발하며 대거 불참했습니다. 그 배경을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신속한 구성을 언급한 뒤 진보진영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결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겁니다. 정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더불어시민당이 후보 신청을 받고 민주당이 함께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당이 그 후보자들과 또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 후보자를 검증해왔던 그런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 이 검증 과정은 공유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를 포함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했던 정치개혁연합과 미래당, 민중당은 일단 빠졌고 녹색당은 아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친문 성향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을 협상 채널로 저에게 알려줬고 근데 그들이 보인 태도는 매우 일방적이고 연합정당의 취지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미래통합당은 진보진영 갈등과 관련해 연합정당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며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요 며칠 홍역을 치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이 통합당 영입 인재들을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선권에 4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상위권에 있는 일부 후보들을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에 문제가 없다며 재조정 요구에 맞섰던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마음을 바꾸면서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겁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라 몇 명 정도? 일단 한 집안에 최고위. 그럼 당사에서 하시나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연한 편이니까 부적격 사유가 확실한 분들은 이번에 최고위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겁니다.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선 5명 이상의 명단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관위는 당선권에 있는 4명 정도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초안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일부 후보가 후순위로 밀리는 대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이 당선권에 새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두 미래통합당이 영입했던 인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됐다는 분석입니다. 재조정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르면 내일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제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 새로 내놨어요. 이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던데요. 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갔다.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다. 통합 효과는 소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름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네, 유영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공개한 직후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변호사를 후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스스로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아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명단 자체에 아예 넣지 않았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도 유 변호사와 함께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역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2주 전에는 당시에 이제 친필 옥중 서신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친필 편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전원뿐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미 통합 메시지가 부담스러웠던 태극기 세력 중심의 정당들이 오늘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유영아조차도 공천을 주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대통령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영남권에서는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통합당 공천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예언이길래 소름까지 돋을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참고로 지금 들으실 얘기는 3개월 전에 한 겁니다.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듭니다. 100% 확신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4개 정당 여러분들은 들러리를 서셨다는 것을 내년 4월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때만 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겠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마침 오늘 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을 했어요. 저 예측이 상당히 정확했던 거네요. 네. 심상정 대표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심 대표 조국 사태 때도 이제 상당한 타격을 감수하고 민주당을 위해 총대를 맸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참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당이 상당히 내분을 감수했었죠. 진중권 전 교수가 탈당을 하기도 했었고요. 심상정 대표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두어 달 조국 정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실한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심 대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잖아요. 본인 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 대표는 민주당 문명순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하나의 목표에 매달리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능욕당한 정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배신의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번 했던 말인데 오늘은 심상정 대표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포근한 봄 날씨가 오히려 야속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 마음도 모르고 남쪽에서 벚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에는 꽃 보러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벚꽃의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오는 걸 재촉합니다. 날씨가 한층 따뜻해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벚꽃 개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대엔 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열 예정이던 진해 군항제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군항제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로 1963년 시작된 이후 취소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문제는 축제가 취소돼도 벚꽃을 보려는 상충객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수십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꽃 구경을 자제해달라며 이렇게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2만 곳에도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시지 마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 2배로 더 멋진 축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봄꽃이 반갑지만 몰려들 인파에 걱정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단나들 걱정이라. 그래도 군항제 했다 하면 한 번씩 다리 낚거든 게는. 제발 올해는 군항제 오지 말고 내년에 꼭 오길 부탁합니다. 서울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취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봄맞이 축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회사 밖에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투명 가림막 1.9m 띄어앉기, 코로나19 때문에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삼성전자 경영진 앞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조건 속에서도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성장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주주들은 2칸씩 띄워 최대 1.9m의 간격을 둔 채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질문자가 바뀔 때마다 마이크 위생 커버도 갈아 끼웁니다. 참석자들은 체온을 잰 뒤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건물 밖에는 건강 확인소를 설치하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까지 대기시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주주총회 시작 1시간 전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작년 이맘때보다도 매우 한산한 모습 보고 계시고요.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테이블마다 소독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는 60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처음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1,000명이 넘던 참석자 수는 올해 4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전자투표는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는데. SKT도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합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주총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도 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정황에 관련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 교수 딸이 엎드려서 잠만 잤다고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자녀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정병화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인턴 활동 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정병화 교수는 지난 2011년 조 씨가 실험실에 나오지 않자 실험실 연구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인턴 활동 확인서에는 약 3주간 근무했다고 적혀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조 씨의 연구원 출입 기록에는 이틀 반나절만 나온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 씨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적 없다며 공식 수료 확인서와 다른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씨가 인턴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한 연구원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의료봉사 일정을 언급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한 조 씨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 케냐 봉사 일정이 있었다면 조 씨에게 연구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씨가 정병화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 아프리카 봉사활동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밀폐된 헬스장에 가긴 그렇고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하고 그래서일까요? 자전거와 등산용품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특히 각종 보호 장비가 있어서 신체 노출이 최소화되는 자전거 타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김태우, 김유빈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헬스장도 실내 체육시설도 모두 그림의 떡. 수많은 자재령 속에 답답한 사람들. 하지만 가벼운 운동마저 포기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자전거나 등산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업체의 매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등산용품 2.5배, 자전거 용품은 10배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같이 섞여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최소화되는 자전거가 인기 만점. 보호장구도 다 착용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라이딩 하면은 좀 그래도 안전이 되지 않을까. 한강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청계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동호회 등 단체 등산객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소규모 등산객들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집에 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공기 쐬고 운동하러 나온 거죠. 꽁꽁 쌈에도 탁 트인 공간은 어쩐지 기분 전환이 됩니다. 운동도 자꾸 하시고 햇빛도 쬐이시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가벼운 활동들이 조금이나마 코로나 시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밤부터 사흘간 태풍급의 강풍이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주로 중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세찬 바람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소형 태풍급의 강도입니다. 북한에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무척 크기 때문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 육상에는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상과 내륙에 특보가 발효되는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처럼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대형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이번 강풍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포근한 봄 날씨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팔이 아프도록 400번 넘게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 깨끗하게 씻은 맨손으로 면역에 좋은 레몬을 먹자는 레몬 챌린지.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놀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극복하자는 거죠. En guerre. Mais l'ennemi est là, invisible, insaisissable, qui progresse. 프랑스는 군대까지 동원해 강제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다 걸리면 벌금까지 매기죠. 그렇게 보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우리 국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는 3월 28일까지 이동을 최소화하자는 3.28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